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을 넘어 국가를 움직이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CNN 보도 내용입니다. 그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이후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그 스타링크를 이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요,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달 전쯤에 그 22세의 그 마사 아미니가 도덕경찰에 억류된 후에 의심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란 민중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사망하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란 국민들이 다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최소 50명 사망, 이란 히잡 시위 반정부 시위로 격화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이란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거대한 전환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한 20대 여성의 죽음으로 촉발된 히잡 시위는 거대한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이란에서는 지금 여성이 시위의 주체가 되고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며 경찰과 충돌한다. 여기에 노동자, 부유층의 셀럽들까지 가세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그 인식 변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란에서는 그 히잡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여성이. 그런데 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도덕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그 단속을 하는 그런 경찰인데, 거기 이제 억류된 후에 그 의문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그 시민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히잡 의문사 항의 시위는 80개 도시로 번졌다. 지금 76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죠. 아까 50명이었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히잡 의문사 항의 시위가 그 80개 도시로 번졌는데 정말 그 격화되고 있죠. 정말 시위가 엄청나게 이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2009년도에 그 반정부 시위 이후에 그 최대 규모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 지금과 같은 그 대규모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삼 그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축출되자 그 이란 인민전사기구가 반발해서 일어난 그 시위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서 그 이란 그 인민전사기구는 이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009년 6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마무드 그 아마디네자드가 그 전 총리인 미르 호세 무사비를 누르고 그 당선이 돼서 재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일어나서 그 벌어진 시위가 그 2009년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는 그 가장 큰 반정부 시위라고 합니다. 자, 그 CNN 보도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 백악관이 스페이스X의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이란 지역에서 서비스해달라고 일론 머스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정말 그 꽃다운 나이인 그 22세의 마사 아미니가 도덕경찰에 의해서 억류된 후에 의심스러운 죽음에 이르렀고, 이란 민중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 SNS 등을 통해서 저항운동이 확산되자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이란 지역에 송출해달라고 일론 머스크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미국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대의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악관은 스타링크의 그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넷 통신 기술을 잠재적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요.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러한 상황에서의 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 활동가들의 인터넷 접속과 통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국민의 열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 시위는 어린 소녀들이 주도하고 사회의 다른 측면으로 확산되는 운동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움직임을 희미해지게 하고 싶다. 라고 희미해지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던지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그 스페이스 X의 프로젝트고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고,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그 CEO로 있으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근데 이것을 뭐 미국 정부가 대의명분으로 삼으면서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란의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의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도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스페이스X가 이란 내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란 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계획이 시행이 되면요, 그 올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스타링크가 그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에서 대규모로 사용되는 두 번째 주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개별 사안에 사용하려는 계획이죠. 자, 처음에 올해 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뭐 3일 내에 끝날 거다. 이런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여기서 먼저 그 통신 시설을 폭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막아버리죠. 그런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급을 하면서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찰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지금은 그 크림반도까지 뭐 복속하겠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라고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후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개별 사안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링크로 먼저 눈을 돌렸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만약에 이란에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도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그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기준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이란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또 비용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매달 수천만 달러 지원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여론이 또 악화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국방부는 이번 주 스페이스X와 우크라이나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아마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 스페이스X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까지 8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연말까지 1억 달러를 초과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스페이스X는 지난 9월 펜타곤에 보낸 서한에서 이제 국방부에 보낸 거죠. 더 이상 스타링크 단말기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서 펜타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스타링크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자금을 인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비용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 소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4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4억 달러라고 하면 거의 한 6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했는데 이란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둘의 상황이 지금 다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면서 이 위성 인터넷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다르죠. 이란의 시위대는요, 총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독재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총으로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죠. 자, 이란 시위대와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스타링크를 필요로 하는 이유, 그리고 스타링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크게 다르다. 예, 그렇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그 스타링크가 전쟁터에서 성공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스타링크를 이란에 입국시키는 것은 훨씬 더 큰 영향과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면서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거랑 지금 맨몸으로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이 서비스를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만약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란에서 하게 된다면 이 잠재적으로 아주 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그 접시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위성 인터넷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자,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스타링크 사용 차이점 두 번째는요, 스페이스X는 현재 궤도에 있는 약 3,000개의 위성과 우크라이나 지상에 약 2만 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요, 2009년에 그 이란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있을 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그 이란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0월 3일 성명서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이란 여성들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이란 시민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정부가 하는 일은 없죠. 정부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누가 해왔죠? 일론 머스크가 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비용을 먼저 줬어야지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와서 그 비용 정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서도 지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향후에 이란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이 민중 그 시위대의 그 위험에 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란 국민들이 그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스타링크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란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듣기는 좋은 말이죠. 지금 이란 국민들이 휴대전화와 다른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뭔가 이렇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 국민들이 오히려 좀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요, 또 스타링크의 지상 단말기가 언젠가는 위성 TV 접시만큼 이란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냥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기술은 정권에 의해 불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이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타링크 터미널은 매우 적다, 극소수다, 이렇게 밝힌 거죠. 지금 이란에서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스타링크 터미널이.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 터미널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란으로 이런 단말기를 보급을 하는 것도, 국경을 넘어서 보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보급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링크의 그 위성이 그 지상에 있는 물리적 단말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신호는 탐지하기 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정보 당국이 이걸 이제 추적을 하겠죠. 추적을 해서 뭔가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고요. 다 좀 강력하게 좀 응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단말기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더라도 그 후 이란 보안국의 가혹한 시선 아래 훈련되지 않은 시위자들이 사용하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2009년 시위 이후 이란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아미르 라시디 미아안 그룹 인터넷 보안 및 디지털 권리국장은 보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그러한 신호를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조차 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려된다. 이란 사람들이 대규모로 사용하는 건 정말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미국에서 고위 관계자들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도록 해서 이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급기야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고 우리는 많은 많은 시위대들이 반정부 시위대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런 이상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전문가라든지 또 이란에서 이제 탈출한 보안 관련 국장은 일반 사람들은 보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한 신호를 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숨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발각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 위험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라시디는 시위자들이 흔적을 더 잘 감추고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더 많은 지침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회 도구와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작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쉽게 신호가 발각돼 가지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현실적인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미국이 지원하는 노력은 상당한 위험을 추반한다고 지적했다. 라시다는 우리가 체포되자마자 첫 번째 혐의는 당신은 스파이다. CIA에서 일하고 있다. 영국 정보국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혐의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미국 정부가 유통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이란 정부의 눈에는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백악관 정부기술자 머스크와 그의 팀은 스타링크와 다른 통신기술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들의 정부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를 입을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요소가 그것에 맞춰져 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일단 요청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실제 일반 시위대들에게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제 그건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일단 공을 던지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이 정치가인들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좋은 일 있으면 숟가락을 얻고 뭔가 어려운 일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공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에게 그런 공을 갖다가 이제 던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기업을 넘어 국가를 움직이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진짜 국가를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이제는 그러한 힘을 이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랫동안 또 투자해 왔던 사람이 바로 론 바론이죠. 론 바론은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380 밀리언 달러를 6빌리언, 7빌리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더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테슬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더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자, 10년 안에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거고, 그 다음 10년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1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1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등은 테슬라가 될지 스페이스X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롬바르는 그 스페이스X의 그 약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00밀리언 달러를 그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 10년 동안 약 8배에서 10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페이스X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견지명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 힘과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미국 정부는 이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국가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할 정도로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진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요, 그 미국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의 사용을 요청할 정도로 전략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요. 이제는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를 움직일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과 테슬라의 모빌리티 플랫폼이 연결된다면요, 향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강력한 플랫폼의 힘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타링크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로봇택시와도 연계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링크의 그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영상부터 코로나 이후의 10년은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보지 않은 길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시 부흥하는 미국의 신경제를 경험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아직까지 상장을 하진 않았죠. 앞으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내년 내후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강력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을 어떻게 강력한 기업을 만들었는지, 위성을 전 지구에 위성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 적외도 위성을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비웃었단 말이죠. 그걸 언제 싸가지고 다 전 세계에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실제 이제 그 팔콘 9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정말 기뻐가지고 뛰게 되는데, 한 번에 올려가지고 뭐 20개씩 막 이렇게 지금 위성을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에 거의 뭐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서비스가.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는 정말 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움직일 정도로 사용하려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증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능성은 이제는 이제 확인이 됐고,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일만 남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그 경영하면서 이제 기업 경영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페이스X를 그 상장을 해서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이것을 수익화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을 넘어서 국가를 움직이는 스페이스X의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란의 그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사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촉발된 이 이란의 그 반정부 시위가 어떻게든 그 좋은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그 이란에 제공하는데도 많은 위험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잘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을 넘어 국가를 움직이는 스페이스X의 그 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